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질문하신 분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데이터베이스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 설문지 남겨주신 부분도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도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갖는데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션을 한번 쓰다가 실패를 했고 나중에 노션을 한번 다시 도전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근데 왜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냐? 이게 그 노션의 제가 이제 노션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노션의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봤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살리지 못하면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제 다른 유저들이 어떻게 쓰는지 이제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저절로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이제 감을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만능 태그예요. 그러니까 태그가 왜 중요하냐? 이 태그 노션이 뭐 페이지도 많이 만들 수 있고 블록도 많이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이 태그가 있어야지만 사실은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태그로 그 노션의 구역들, 블럭들을 나눠 놓지 않으면 되게 자료가 많고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많지만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태그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만들어 놓고 이걸 태그를 어떻게 쓸지 몰랐어요. 그래서 태그를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그가 이런 거구나를 이제 저절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브런치에 처음에 썼던 그 만능 태그의 글은 약간 완성되지 않은 글, 그거는 약간 좀 개념이 좀 부족한 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 기존의 브런치 글들은 제가 업데이트는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보면 그 태그도 약간 좀 부족하지만 그냥 냅뒀어요. 그냥 저의 그 어떤 기록이고 하니까. 근데 결국 태그를 쓰다 보면 어떤 이 태그라는 구역 안에 방 안에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젝트와 뭐 조사 일정 관리 회의 보고서 만능 태그와 만능 지식 창고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하나의 큰 줄기를 본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결국 만능 태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태그에서 확장해서 만능 태스크와 만능 지식 창고로 간다. 이게 이제 제가 깨달았던 노션의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옆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구조이긴 하지만 사실은 만능 태그와 프로젝트와 그 조사 일정 관리 회의 보고서 이런 세부 업무와 만능 태스크와 만능 지식 창고가 연결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상하 개념이다 뭐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하나의 일직선상으로 쭉 연결이 돼야 노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만능 태그를 사실은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저는 뭐랄까 저는 이해를 했으니까 저는 약간 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면 뭔지는 알겠고 뭔지는 이해하겠지만 막상 내가 활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게 상하의 개념이기보다는 이렇게 직선상의 개념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능 시리즈를 그래서 만든 거예요. 만능 태그, 만능 태스크, 만능 지식 창고. 그래서 요게 일직선상으로 쭉 연결이 돼야 이 모든 것들을 이 노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션의 데이터베이스 만능 태그, 태스크, 지식 창고를 계속 초반에는 이제 그 브런치 그 초반에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태스크나 태그와 연결한다든지 태스크와 지식 창고를 연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 이거를 좀 이렇게 그렇게 연결하지 않고 그냥 단편적으로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태그와 태스크를 오늘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잘 드리고요. 이따가 제 생각에는 오늘 사실 좀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오셔서 좀 이렇게 1대1로 좀 뭐랄까 컨설팅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시간이 되면. 네, 그럼 이따가 시간 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태그와 태스크와
지식 창고를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쭉 보시고 이거를 이제 오늘 요 개념을 갖고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태그와 태스크의 관계가 뭐냐? 제가 한참 고민을 해봤는데 태그와 태스크의 관계는 결국 건축가와 건축 노동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만능 태그는 집을 짓는 건축가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그 안에 방을 만들고 그 안에 뭐 세부적인 뭐, 어떤 그런 방이나 건물 구조나 뭐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이 건축가인데 그게 이제 만능 태그가 하는 역할이다. 저희가 이렇게 만약에 집을 짓잖아요. 그럼 집을 짓는데 집 안에 방이 3개가 있고 뭐 화장실이 1개가 있고 뭐 베란다가 있고 뭐 다용도실 있고 이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용도에 따라서 방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뭐 방 중에 하나는 안방, 뭐 애들 방, 뭐 서재 이렇게 방을 나누고 뭐 다용도실은 여러 가지 뭐 세탁기나 이런 걸 넣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마다 갖고 있는 특성이 다 달라요. 그 방에 뭘 쓸 건가는 그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가가 이 방은 안방으로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방을 크게 키우고 이 방은 애들이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방을 작게 한다든지 여기는 짜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다용도실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건축가가 계획을 하잖아요. 태그도 마찬가지예요. 태그가 저희가 할 때 이거는 프로젝트를 위한 방이다. 이거는 나의 개인을 위한 방이다. 이거는 내가 뭔가 자료 보관용이다. 이렇게 태그가 그 개념이 그 방을 나눠주고 구역을 나눠주고 뭔가의 그 특징을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만능 태그가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태그를 통해서 내가 노션에서 이제 앞으로 뭘 하겠다. 내가 이 태그 안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겠다. 나의 사업을 관리하겠다. 아니면 나의 일기를 작성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태그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태그를 만들지 않으면 그 노션 안에서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저의 뭐 개인적인 일기가 써 있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비약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관련된 거는 프로젝트 태그 안에서 또 한 번 이제 태스크와 지식 창고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태스크와 지식 창고를 나누기 전에 태그가 먼저 길을 정해주고 그 길 안에 그 방 안에 태스크와 지식 창고가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능 태스크 같은 경우는 건축 노동자예요. 이제 건축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건축가 노동자들이 직접 가서 이제 뭐 벽돌을 세우고 철근을 뭐 세우고 뭐 시멘트를 바르고 이런 과정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방을 만들어가고 그 방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노동자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만능 태스크는 그 건축가가 만들어 놓은 태그 안에 뭔가를 채워놓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 일을 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행동하는 것을 태스크라고 제가 지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와 건축가와 노동자의 관계는 되게 긴밀해야 되잖아요. 건축가가 A라고 지시를 했는데 만약에 노동자가 B라고 하면 이건 사실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그 안에서 내가 프로젝트에 관련된 거를 해야 되니까 프로젝트는 뭐 국내 사업이 있고 해외 사업이 있고 또 국내 사업에서는 뭐 A라는 사업이 있고 B라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태그가 길을 정해주면 태스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뭐 그럼 국내 시장, 뭐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 그러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관계부처에 뭐 문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태스크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몸을 띄고 뭔가 행동하고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그러니까 그 일을 수행하는 게 이제 태스크라는 거죠. 그래서 태그와 태스크는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이다. 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태그와 태스크가 제가 항상 두 개를 항상 같이 붙여 다녀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붙여야 이게 제가 원하는 길로 원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 창고는 뭐냐? 건축에 필요한 모든 도구가 다 지식 창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 창고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지식에 모여있는 창고잖아요. 그림에 보시면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면이 필요하죠. 근데 그 도면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도면을 실제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도 같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창고에는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 지식, 뭐 스크랩, 기사, 논문, 뭐 여러 가지 파일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지식창고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창고는 사실은 백업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건축 노동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그 지식창고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이제 건축가가 뭐 안방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안방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뭐 시멘트나 이런 뭐 죄송합니다.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식창고라고 보는 거고요. 그 지식창고를 활용해서 태스크가 그 건축 노동자가 이거를 가지고 안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창고에는 사실은 잡다한 거를 다 넣는다고 보시면 되고 지식창고에서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식창고에는 이런 부분들이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보관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식창고가 만약에 저희가 이제 도구를 찾아야 되는데 도구가 어디 있는지 몰라. 이게 어디다 정리해 놨지? 이게 분명히 저기 있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 저희가 컴퓨터에서 파일을 찾을 때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그 찾고 있었던 보고서가 어디 있지? 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식창고도 역시 태그랑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해외 사업이다. 그럼 해외 사업에 관련된 자료와 모든 정보는 태그와 연결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태그와 지식창고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또 헤매게 되고 한참 또 뒤져봐야 되고 막 찾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그와 태스크와 지식창고는 셋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관계형 속성으로 다 연결을 해놓고 그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사용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제가 의도한 거고 그렇게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쭉 연결되는 게 제 노션을 활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개념을 갖고 다시 한번 요 노션의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만능 태그와 맨 왼쪽에 있는 만능 태그와 맨 오른쪽에 있는 만능 태스크와 만능 지식 창고가 여기서 하나의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되는 중간 사이에 프로젝트나 세부 업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태그와 태스크가 연결되어 있는 직선상 속에서 데이터베이스가 확장이 되면서 세부 업무가 들어가고 세부 업무가 다시 확장이 되면서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정보가 결국 맞는 태그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상으로 보시면, 이 선상으로 이해하시면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앞으로 이렇게 구성해야겠고 제가 만드는 템플릿은 사실 이 개념 속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제가 이제 글로 좀 작성을 해봤는데 이제 만능 태그는 건축가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만능 태그 공간을 만들면 이 노동자들의 정보와 자료를 거기 갖다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노션의 모든 페이지에서 만능 태그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 태그의 모든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의도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노션의 모든 페이지에 태그를 다르게 쓰면 정보가 다르게 보여요. 그럼 이제 그거는 사실은 뭐랄까, 이렇게 만약에 A라는 자료가 그 A라는 자료가 다른 페이지에 가면은 B라는 태그명으로 쓰이고 C라는 페이지에 가면은 D라는 뭐 태그명으로 쓰이고 이러면은 사실은 정보가 뒤죽박죽 혼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동일 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 만능 태그를 처음에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션의 어느 페이지에 있어도 모든 정보가 동일 태그에 저장되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만능 태그 안에 주제별로 모든 정보가 보관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고 내가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그다음 프로젝트 진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션 만능 태그가 하는 역할이고요. 자, 이거를 보시면 제가 조금 제 태그를 어떻게 쓰는지를 좀 구별을 해봤는데요. 왼쪽에 기본 태그하고 오른쪽에 태그에 저장되는 정보와 자료라고 제가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 모든 태그에 그 만능 태그를 만들 때 이제 기본은 요 왼쪽에 세 가지 속성만 있으면 돼요. 프로젝트에 대한, 그러니까 태그에 대한 태그명, 그다음에 두 번째 태그는 이제 그게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약간 태그를 분류를 하는 거죠. 이게 업무에 관한 건지, 업무 일지에 관한 건지, 뭐 개인에 관한 건지, 이거를
만약에, 왜냐면 이제 태그가 많아지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혹시, 이게 뭐였더라? 이게 무슨 태그였더라고 하면 이제 이 두 번째 를 보면서, 요거는 업무에 관한 거구나. 이거는 이제 개인에 관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두 번째 태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혹시 그래도 더 설명이 필요할까봐. 그래서 설명을 써놨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메뉴 보시면 A가 업무에 속하고 이거는 2020년 해외 사업이다. 그리고 프로젝트 B는 역시 업무에 속하고 이건 국내 사업이다. 근데 만약에 이제 올해가 지나서 2021년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프로젝트 C가 나오고 이거는 2021년 해외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넣기 위해서 이제 설명이란 파트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쭉 이렇게 태그를 기본적으로 구성을 해 놓으면 아까 제가 정보와 모든 자료가 태그에 모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프로젝트 관리, 태스크, 1일 업무 체크, 지식 창구, 결과 보고서 이게 다 이 태그에 붙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프로젝트 A에 관한 거를 제가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 프로젝트 A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일을 여태까지 어떻게 했더라? 라는 거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 그 태그를 보시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프로젝트 A가 업무에 관한 거고 이거는 2020년 해외 사업인데 그럼 여기에 이제 관련돼서 프로젝트 관리 네 번째를 보시면 프로젝트 관리잖아요. 그럼 프로젝트 A를 하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해외 신규 사업 지역 선정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태스크가 붙는 거죠. 그래서 업무 일, 회의도 하고 자료 조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던 것들을 1일 업무 체크, 그 다음 열에 보시면 이제 1일 업무 체크를 통해서 내가 뭐 7월 27일에는 뭐 업무 조사를 했었고 뭐 이런 결과가 있었다. 뭐 7월 30일에는 회의를 했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 지식 창구로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그 프로젝트 A에 대한 결과 보고서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태까지 프로젝트를 쭉 진행했을 때 이런 최종적으로 뭐 해외 사업 지역, 뭐 해외 신규 사업 지역을 선정하는데 여기가 좋더라. A라는 지역은 되게 좋지만 B라는 지역은 우리가 진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제 결과 보고서가 남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결과 보고서까지 남는 그 여기 지식 창구에 저장을 해놓은 거죠. 그 옆에 뭐 결과 보고서하고 사실은 뭐 그거는 좀 중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면 결국 프로젝트 이거를 제가 의도했던 거는 사실 이런 거예요. 뭐, 왜 상사나 누군가 와서, 야, 너희 그 프로젝트 어디까지 진행됐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를 태그만 보면 한 번에 브리핑이 쭉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관리했고, 그래서 그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태스크를 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회의록과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가 여기까지 진행됐습니다. 이거를 태그만 보면 한 번에 다 보고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그에 모든 정보가 모인다라는 개념은 결국 이 태그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 내가 했던 모든 활동들, 내가 했던 모든 보고서, 서류, 결과물들이 다 여기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태그만 보면 한 번에 싹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일잘로 프로젝트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거거든요. 그럼 이 태그만 보면 이 태그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실은 뭐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마인드맵이라든지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좋은 앱들도 많고. 근데 이제 제가 노션을 통해서 이게 가장 노션의 가장 큰 장점이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태그 아래 모든 것들이 걸리고 태그 안에서 모든 것 내가 했었던 모든 업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또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요 태그를 있으면 협업을 할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팀은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업무는 뭐다라는 게 한 번에 쭉 파악이 되는 거죠. 뭐 신입사원이 들어왔든, 누가 들어오든, 뭐 협업을 하든,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뭐 또 이렇게, 사실은 이게 뭐 브리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브리핑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또 새로 뭐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 없이 그냥 한 번에 노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확인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신입사원 교육을 할 때도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사업을 했으니 네가 맡아야 되는 업무는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게 이제 만능 태그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만능 태그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여기까지만 이해가 되셨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 것 같은데 핵에 대한 개념 이해가 되셨나요?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아니면 질문 있으면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뭐 별다른 질문이 없으면 다음으로 그렇죠. 태그가 결국 페이지 분류고 태그에 모든 정보가 보이는 거죠. 그 노션의 장점 중에 하나가 결국 페이지 분류만 되는 게 아니라 페이지 분류와 정보 확인이 같이 동시에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게 태그를 쓰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랄까요? 그 컴퓨터상에 폴더를 만들면 폴더 관리를 하잖아요. 그 폴더 관리를 사실은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태그 아래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고 관리가 된다라는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스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건축가의 감독하에 일하는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고 뭔가를 일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맞는 태스크에는 직원이 해야 할 일을 기록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이제 팀원들의 모든 세무 이제 그런 팀원들의 모든 세부 업무를 기록하고 또 프로젝트 관리나 일정 관리 등으로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 안에서 사실은 관계형 속성이나 롤업 속성 이런 거 갖고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사실 템플릿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능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뭐 이게 사실 조금만 이렇게 노하우만 알고 좀 이렇게 내게 필요한 게 뭔지만 쉽게 파악을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쉽게 뭐 여러 가지 템플릿을 확장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요게 제가 좀 확장했던 것들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태스크는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이고요. 그 맨 왼쪽에 이제 세부 업무 이름을 쓰는 거죠. 뭐 업무 1, 업무 2. 이건 제가 사실은 뭐 그냥 그 브런치에 쓰느라고 그냥 자세한 내용을 안 써서 이렇게 업무 1, 업무 2 하고 한 건데, 라고 한 건데, 이거를 뭐 이제 본인 이렇게 업무에 맞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세부 업무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만능 태그를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만능 태그를 걸어줘야 이 업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그 안에 모든 것들이 분류가 되고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세부 업무와 태그가 걸렸으니까 그 맨 위에 보시면 프로젝트 A 같은 경우 이제 업무 1에 대한 게 업무 1이 프로젝트 A에 대한 거고 그 세 번째를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건데 그 해외 신규 사업적 선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 A란 태그 아래 세부 업무가 업무 1에 걸렸고 이게 나중에 결국은 해외 신규 사업 지역 선정이라는 프로젝트를 관리로 확장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DB 확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사실은 다 저는 여기다 다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업무 회의록이면 사실은 회의에 관한 것만 내용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뭐 마감일도 집어넣고 지식창고도 집어넣고 파일도 집어넣고 모든 걸 다 여기다 그 DB 확장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다 태스크 안에 걸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태스크를 보면 태스크가 줄이 열이 되게 많아요. 막 한 20개, 30개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쓰냐? 다 쓰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다 모든 정보를 다 넣고 모든 필요한 업무와 관련된 모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용들을 다 추가를 해서 다 넣어놓고 나중에 관계형 속성으로 롤업 속성으로 필요한 것만 빼서 쓰는 거죠. 중간에 보시면 완료해서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옆에 상태에 뭐 준비 진행 완료 그거에서 이제 완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체크박스 체크 확인이 되도록 제가 수식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걸어놨냐? 이게 나중에 이제 사업 프로젝트 진행하거나 업무를 할 때 진행률 계산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프로젝트 A가 현재까지 프로젝트 A에 관련된 업무가 10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완료된 건 7개다. 그럼 업무가 70% 진행이 됐구나. 그럼 나머지 30%는 뭐냐? 그럼 나머지 30% 진행 중인 거는 이렇게 또 들어와서 보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진행되고 있고 이거는 이건 완료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데 사실 뭐 회의록이나 뭐 다른 뭐 자료서도 그렇긴 하겠네요. 뭐 그런 이게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여기다 넣어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필요한 부분으로 확장을 시켜 나간다. 그리고 이제 완료 옆에 이제 중요도가 이제 뭐냐면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 사실은 또 논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긴급하게 해야 된다. 1번. 이건 계획하고 하면 될 것 같다. 2번.
3번에 이제 위임을 이제 누구한테 이걸 맡겨서 해야겠다. 4번에 이거 필요 없으니까 제거하자.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협업할 때, 팀원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할 때, 아, 이거를 이렇게 뭐랄까, 이거는 꼭 지금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나중에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서로 암묵적인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거는 지금 해야 되는 거, 이건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이거를 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를 할 때 결국 프로젝트가 좀 더 원활하고 이렇게 손발이 맞아가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거 없으면 나는 막 이 일이 되게 지금 긴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막 열심히 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나중에 해도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야. 사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도도 이렇게 만들어줘서 아, 이 일이 얼마큼 지금 급한 일이고 이건 천천히 해도 되는 거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날짜 같은 경우도 날짜가 있고 마감일이 있어요. 날짜라는 건 시작하는 시작일의 개념이지만 사실은 시작일의 개념이죠. 근데 시작이라고 굳이 하진 않았고요. 그냥 날짜라고 했고 그 뒤에 보시면 마감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마감일이 당일일 수가 있는 거는 날짜에 그냥 기록하면 되고 아 이건 조금 시간을 갖고 오랫동안 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어, 마감일에 넣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보시면 날짜가 8월 11일 날 시작을 해서 아니네요. 그거 말고 중간에 보시면 11월 2일 날 시작을 해서 2020년 11월 13일 일에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 건데 4일 남으면 됐잖아요. 이게 아마 그 제가 중간에 한 11월 9일 뭐 요즘 카피를 캡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일 남음이 나온 건데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그 팀원들끼리나 이렇게 업무 같이 할 때 그 업무 언제까지 하지? 뭐 마감일이 언제야? 뭐 며칠 남았어? 이런 것들을 물어볼 필요 없이 이 안에서 그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조금 날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때 그런 잠시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마감이나 그 남은 기간 이런 것들은 또 특정하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만들어 놨고요. 그 옆에 또 지식 창고가 또 계속 보시면 뭐 파일도 있고 또 뭐 그 URL 웹사이트 주소도 있고 또 뭐 여기는 안 들어있지만 사실 휴가도 여기다 제가 넣어놨어요. 휴가 일정을 넣어놔서 뭐 직원이 휴가를 간다. 그러면 휴가도 넣어서 그럼 직원이 휴가를 뭐 언제부터 언제 가지고 그럼 휴가가 누적된 건 며칠이고 이것도 사실 뒤에 다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제 브런치에도 어,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거기 휴가 관리 대장인가 그거 만들었던 게 사실은 여기서 이 개념에서 그것만 따로 떼어서 가져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같이 넣으면 이 사람이 휴가를 갔는지 출장을 갔는지 뭐 재택근무를 하는지 이것도 다 여기서 사실은 그 DB에 그 만든 태스크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관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태스크는 이 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필요한 정보를 다 때려놓고 여기서 필요한 것만 골랐으면 된다. 이거는 정말 그냥 그 어떤 원본 로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여기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태스크를 가지고 확장해서 다른 부분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그냥 태스크로만 쓴다. 그래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불필요한 정보들은 뒤로 밀어놓고 이제 필요한 정보들만 앞쪽으로 몰아놓고 쓰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모든 정보를 다 넣고 조금 정리를 해서 나한테 필요한 건 앞쪽으로 옮기고 필요 없는 건 뒤로 옮겨서 태스크는 태스크대로 쓰되 이거를 확장해서 다른 뭐 프로젝트 관리나 뭐 일정 관리 뭐 이런 부분들로 확장해서 쓰면 좋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태스크의 개념이 이해가 되셨나요? 태스크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태스크에 대한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없으신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만능 지식 창고는 아까 말씀드렸지 건축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도구를 모으는 장소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모든 뭐 저희 업무를 치면은 사실은 뭐 서류라든지 보고서 뭐 이런 부분들이 저장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그와 이 지식창고도 분명히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필터 기능을 활용을 하면 뭐 회사 위키, 회의록, 보고서 등
것도 사실은 연결되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올렸던 게 업무 요청서하고 아마 회사 위키 만드는 거를 한 번 올렸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 개념 쪽에서 가져온 거고요. 만능 지식 창고가 만능 태그와 만능 태스크와 연결이 되면 결국 이제 자체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필요한 정보는 지식 창고에서 찾으면 되고 내가 할 일은 태스크에서 찾으면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정보는 태그에 보이게 된다라는 게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식 창고에는 사실은 뭐 어떤 걸 쓰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일하시는 거면 이제 업무에 필요한 서류나 보고서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뭐 만약에 크리에이터다 그러면 뭐 필요한 뭐 웹사이트, 뭐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내부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된다. 이게 만능 지식 창고가요. 그래서 그거를 지식 창고를 잘 활용하시면 그 사실은 그런 그 클라우드 사실은 이거 지식 창고는 클라우드를 쓰셔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 뭐죠? 그 URL이나 이런 걸 연결을 해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노션 안에서 조금 깔끔하게 하려면 노션 안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올렸던 브런치 중에 이제 회사 서류 정리에 관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내부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런 기본 템플릿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능 창고는 뭐 크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여기 모든 정보나 필요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 보관을 한다. 그래서 이제 지식 창고에는 어떻게 만들었냐? 첫 번째는 이제 정보와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을 했고요. 뭐 프로젝트 A에 대한 결과 보고서, 그다음에 경제 기사 스크랩,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당연히 만능 태그랑 연결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 체계인데 뭐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 또 다 쭉 나열하고 또 다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 관리에 뭐 필요한 서류들이나 보고서들을 이제 연결시킬 수 있고 뭐 활용할 수 있고 뭐 관련 업무 그다음에 이게 뭐 결과 보고 분류에서는 이게 뭐 결과 보고서 자료냐 서류냐 뭐 이런 거고요. 또한 이게 분류는 뭐 어디에 해석해 있느냐 뭐 저자는 이건 누가 만들었느냐 중요도는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쭉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누가 들어와서 봤을 때 이게 어떤 거구나를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쭉 나열을 한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업을 한다든지 뭐 새로운 직원들이 와서 이거 새로운 직원을 교육을 시킬 때 그런 이제 이거를 보면 이렇게 자료 정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서류 정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지식창고를 활용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지식창고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요 지식창고만으로만 쓰시면 사실은 조금 불편하고요. 제가 만들었었던 회사 서류 처리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 위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사용하셔야 조금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만들어낼 때 활용을 할 때 결국 내부적인 네트워크 시스템 아니면 나만의 네트워크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어, 내가 했었던 2020년도 했었던 모든 자료와 정보가 결국 다 여기 저장되고 뭐 2021년이나 2022년 돼서 갑자기 그때 뭐가 있었지? 그거 어딨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들어와서 금방 보고 금방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경험들이 한번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외장하드에 그거 어디 있더라? 뭐 외장하드 내가 그거 분명히 그거 어디나 놨었는데 이런게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리 차단을 하는 거죠. 미리 분류를 해놓고 미리 정리를 해놓고 근데 이거를 노션이 뭐 반자동인 거죠. 거의 저희가 태그를 만들어놨으니까 태그 안에 이제 다 넣으면 그 태그의 분류 시스템으로 인해서 정보와 뭐 서류나 이런 것들을 쉽게 관리하고 찾아내고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 창고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고 그 다음에 모든 서류와 정보와 자료를 하는 곳에 모아주고 활용하고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그와 태스크와 지식창고를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세 가지로 연결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노션을 정말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경험을 비춰봐서
저는 이제 그렇게 썼으니까. 계속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하면 충분히 노션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태스크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태스크는 어떤 행동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회의를 말씀드렸는데, 회의는 회의를 하러 가는 제가 있잖아요. 회의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고, 어디서 회의를 하고, 회의에 대한 주제가 뭐다, 라는 건 태스크에 저장이 되고요. 잠시만.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 질문은. 태그와 태스크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가는지 개념이 잘 안 잡는데, 둘이 구별하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태그가 상위 개념이기는 해요. 프로젝트, 만약에 해외 사업, 그러니까 프로젝트라는 태그가 있어요. 프로젝트라는 태그가 있고, 프로젝트라는 태그 아래, 사실은 국내 사업이 있고 해외 사업이 있잖아요.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이 있기 때문에 태그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사업이면 국내 사업 안에 필요한 태스크,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 또 해외 사업이면 해외 사업 안에 해야 되는 태스크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그에는 큰 뭐 정보가 들어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태그는 방을 나눠준다, 구역을 나눠준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태그는 어떤 그 정해져 있는 건물 구조, 태스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직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건축가와 건축 노동자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그쵸. 태그는 명찰, 태스크는 추상적인 업무 구조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업무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프로젝트라는 해외 사업이라는 그런 태그가 있어요. 명찰이 있어요. 그럼 태스크는 해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한다. 그럼 태스크가 직접 자료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태그 안에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활동하는 게 태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스크와 또 지식창고를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까 회의를 말씀드렸지만,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태스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거래처 가서 거래처랑 회의를 한다. 그러면 그게 태스크의 정보에 들어가는 거고, 그 회의를 끝나고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식창고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스크와 지식창고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해외 사업에 대한 것들을 태그에서 찾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태스크가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지식창고에 남는다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실행에 필요한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지식창고에 들어가는 거죠. 뭐 실행에 필요한 정보들이 될 수도 있고,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식창고에 들어가는 거죠. 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충분히, 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지금 다른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개념을 충분하게 이해하셨으면은, 어, 모두 다 이해되셨나요? 더 질문 없으시면 그럼 다음 단계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션 활용에 대한 좀 기본 원칙인데요. 요거는 짧게만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그냥 제가 노션을 쓰면서 느꼈던 점들 몇 가지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노션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지만, 욕심은 금물이라는 거. 정말 이 노션을, 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많은 노력, 시간과 뭐랄까요.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 정리할 수 있지만, 노션을 정리하는 게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션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시작과 마무리를 노션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는 내가 오늘 무슨 일 해야지, 저녁에 무슨 일을 완료했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이나 뭐 필터, 정렬, 백링크, 롤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이제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저는 좀 쉽고 편리한 노션이 저한테는 좀 쉽고 편리하거든요. 근데 막상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쉽게 잘 쓰겠지.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웨비나를 하면서 더 느꼈던 건데,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해야겠다. 뭐 좀 더 제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션의 데이터베이스 기능, 이제 태그와 태스크와 지식창고가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활용할 수가 없다면 사실은 업무에 크게 활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제가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뭘 할 거냐면 DB 구축을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포스트잇 다 혹시 준비되셨나요? 포스트잇이나 A4나 뭐 이런 거. 사실 포스트잇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고 그냥 포스트잇은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가 좀 편하게 해서 제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좀 준비를 말씀드린 거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잠깐 쉬면서 시간을 드릴 텐데 포스트잇에 생각나는 모든 단어를 다 써보세요. 그러니까 뭐 업무면 업무, 내 일상이면 일상, 포스트잇 다 써보세요. 뭐 최대한 많이 써보세요. 쭉 써보시고 그 중에 이제 업무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쭉 구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A4 두 장에 하나는 이제 업무와 관련된 것들을 쭉 나누고 하나는 일상에 관련된 것들을 쭉 나눠보세요. 그리고 포스트잇에 그 쓴 거를 보면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나눠보는 거예요.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위 개념을 찾다 보면 그게 더 이상 상위 개념이 없으면 그게 태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프로젝트, 국내 사업, 해외 사업, 회의로 뭐 회의 자료조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쭉 봤을 때 가장 상위 개념은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프로젝트 태그로 정하면 돼요. 그럼 프로젝트 안에 그 프로젝트 안에 그 밑에 하위로 해외 사업과 국내 사업이 있고 그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도 그 하위 개념으로 또 회의록, 자료조사, 시장조사, 뭐 보고서 작성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또 그 밑에 가장 근본되는 태스크와 지식 창고가 있다. 라는 이제 개념을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뭐 쭉 한번 써보세요. 이거를 써보셔야지만 손으로 직접 써봐야지만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요즘의 업무가 뭐고 내가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고 그리고 이거는 태스크다, 이거는 태그다, 이건 지식창고에 해당된다.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내 삶을, 내 업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과정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 포스트잇에 쭉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